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뇌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죠. 오늘부터 3주간 지혜다락방에서는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 인간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문호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뵙게 됐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좀 그렇게 됐는데 네. 오히려 강의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줌으로. 줌으로 예. 강의를 많이 하셨군요. 예, 매주 목요일 날 저녁 2시간 벌써 한 90회 정도. 네. 1년 반 동안에. 와, 금요일도 하고. 네, 목요일, 금요일 네. 다. 예, 일요일 또 강의가 좀 있고. 강의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군요. 박사님께서는 다양한 TV 강연을 하시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뇌과학에 대해서 알리고 계시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뇌과학 하면은 의과 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 전문가들에게만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중들이 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우리 어떤 정서적 그 힘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런 느낌을 가졌을까 하는 궁금점이죠. 네. 그런 대중들의 궁금증이 커지면서 뇌과학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졌군요. 이런 흐름과 반대로 또 여전히 뇌과학이나 뇌 공부를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계발서나 심리적 책을 이제 깨우는 독자층이 있었잖아요. 그런 공부들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더 엄밀한 과학 쪽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네. 그런 경향들이 그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 그 다음은 브레인에 관한 책들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예, 어디서 바람직한 거죠. 네. 좀 더 엄밀한 과학적으로 참고를 하겠다. 네. 그런 경향들이죠.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뇌과학 하면은 좀 막연히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뇌 공부를 시작하는 첫걸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브레인의 구조를 기억해야죠. 어쨌든 브레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왔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예, 신경 연결망 그런 것들이 기본에 속하죠. 그것만 좀 숙달을 하면 네. 사실은 그것들이 항상 우리한테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효과나 작동하는 방식은 스스로 구조나 기능을 조금 익히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박사님의 강연 지금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정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의외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조금 좋은 소식이죠. 통증은 느끼지만은 고통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뿌리는 명확하게 접근하고 해피 반응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낌새를 느꼈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는 사실은 내장 감각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의 전체로 나가 있는 신경이 우리의 느낌, 감정, 네, 그거에 가장 그 주스도를 놓는데 그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브레인 사이언스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감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감정,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하면 감정은 일어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평생 감정적인 문제를 의식하고 있죠. 말다툼을 하거나 의견 충돌이나 항상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데 누구나 다 감정을 어느 정도 제어해보고 싶어 하죠. 예. 근데 의외로 간단치 않고 거의 평생을 노력해도 대부분 별 효과가 없이 속수무책인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조금 더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브레인 사이언스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감정은 중요하죠. 감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경제적 돈이 아무리 많았던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가장 큰 팩터가 물론 건강이 중요하고 그런 기본적 팩터를 빼고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감정이죠.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잘 제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은 그 사람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아주 험악해지기도 하죠. 그만큼 감정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과학적 접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감정은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조금 좋은 소식이죠. 물론 오래 가는 감정도 있지만 대부분 감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 근데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찰나적으로 사라지고 또 혹은 확산되기도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어를 못하면 어렵다는 것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 감정의 방아쇠가 당기는 순간을 봐야 되는데 그거야 오래 수행한 스님들도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아쇠 불이 붙기 전에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감정이 왜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해야 된다면 진화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를 살아가는 이게 온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정을 하기 힘들어져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진화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진화 관점에서 보면 감정이 진화해서 크게 세 가지 팩터로 보면 통증 조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 통증이 우리 손가락이나 발가락 말단에서부터 해서 뭐 불에 대거나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리얼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브레인, 척추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브레인 스템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편도체쯤 올라가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고통으로 바뀌어요. 페인에서 통증에서 고통으로 되는 거. 정보를 더 많이 이렇게 링크하는 거죠. 그럼 고통이 돼요. 그래서 통증은 느끼지만은 고통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통증은 굉장히 생리적인 거고 고통은 그 위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험악한 거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느끼는 통증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간홍장이 도가사를 빼내는데 바둑을 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통증은 있었는데 고통은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통증하고 고통을 분리하라. 다른 프로세스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하게 통증에서 중간 단계 고통으로 이렇게 더 넓게 정보가 처리되고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 최고위 브레인 피질들이 있습니다. 전전두엽이나 전대상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고뇌로 바뀝니다. 그래서 통증, 고통, 고뇌. 그럼 고뇌 정도 되면 우리 붓다. 부처님이 그 세 개를 하나의 진리 차원까지 성하시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성제라 그러죠. 예. 어떻게 통증이 고통으로 바뀌고 그 위에서 올라가면 인생 전체에 대한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고뇌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통증 조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그 감정의 가장 코어는 이제 통증에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한테 해를 입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피 반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내한테 이득이 되는 것,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뿌리는 명확하게 접근하고 해피 반응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거는 내한테 이득이 되는 거, 해피하는 거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바뀌는 그 과정의 핵심적인 거는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행위에 대한 비용하고 그 결과의 이득을 저울질합니다. 요 과정의 시간상으로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저울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꾼한테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야기가 그렇듯하니까 접근을 하죠.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숨기고 들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득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이득하고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아주 낮은 차원에서부터 굉장히 다층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속는 척,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아낌없이 하잖아요. 나중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득하고 손실의 이 계산이라말로 이 브레인 진화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보상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행동은 손해하고 이득을 저울질을 항상 하는데 행동으로 바뀌려면 손해보다 이득이 2배 정도 많아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햄릿형으로 계속 생각만 하는 거죠. 행동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통증 조절, 그 위에 올라가면 접근이나 해피 반응, 요 두 개로 갈라지고 접근과 해피 반응이 우리가 하는 모든 감정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접근과 해피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접근해서 얻는 이득하고 그 접근해서 얻는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녀 관계든 뭐 사업이든 자기 건강 문제든 모든 걸 따졌을 때 그 두 가지를 저울질하는 것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수다, 저 사람 수가 낮다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 보상 쪽에 따라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조삼모사란 알죠? 바로 그런 상입니다. 네. 그래서 통증 조절에서 접근 회피해서 접근 회피하는 브레인적인 계산은 뭐냐면 이득이냐 손실이냐 따지고 이제 그게 감정의 기본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대충 느낌의 의지를 하게 되죠. 네. 그게 뭐 느낌이나 낌새를 느꼈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는 사실은 내장 감각하고 관계 있습니다. 첫 번째 통증 조절, 두 번째 내장 신경이 관여됩니다. 그럼 내장이라는 거는 허파, 심장, 위, 소장, 대장, 그 스플린에 지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 예, 이 한 5-6가지가 다 관여합니다. 곧 관여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쪽으로 다 신경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의 전체로 나가 있는 신경이 우리의 느낌, 감정, 예, 그거에 가장 그 주스도를 놓는데 그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미주. 그 어지러울 미자, 달릴 주자. 그래서 베이가스 너브라고 그러는데 베이가스 너브는 우리 이 가슴 안에 배 속에 있는 모든 장기에 신경이 나가 있습니다. 미주신경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뭘 하느냐? 배가 고프면 혈중에 그 글루코스 농도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허파나 심장 쪽으로 가는 이쪽에서는 뭘 센서하느냐 하면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 산소 농도를 측정하죠. 예. 그게 이제 내장신경입니다. 내장신경에서 가장 핵심이 미주신경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미주신경을 써놨는데 요 미주신경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달린다 이래갖고 이제 이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름 붙여놨는데 베이가스란 말이 방랑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출발은 그 내관 연수 쪽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뭐 3-4cm 정도 내려가서 우리 모든 복부 안에 있는 장기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편하다.
예. 예. 배가 아프다. 근데 아픈 걸 느끼는 거는 배가 아니고 브레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창자하고 브레인 사이에 뭐가 연결이 됐어야 배가 아프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 연결이 미주신경입니다. 예. 그리고 미주신경이, 결론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감정은 접근하고 회피 두 가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주신경은 접근할 때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싸우든지 화를 내든지 접근할 때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접근하게끔 해주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감신경이라 그래요. 그럼 교감신경은 항상 우리가 액티베이션 돼 있고 에너지를 쓰니까 그걸 많이 쓰면 탈진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많이 쓰기 전에 적당하게 상황이 끝나면 우리 신체 상태를 곧장 편안한 상태로 돌려주는 게 부교감신경이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우리 브레인 전체하고 관련이 있긴 한데 들어가 척추에 척추신경이 쭉 있다면 그게 한 40cm 됩니다. 척추신경 바로 옆에 양쪽으로 두 개 염주처럼 이렇게 나오는 두 가닥 노란 가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감신경 체인 혹은 교감신경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척추에서 교감신경 기둥까지 신경이 나가고 교감신경 기둥에서 시냅스를 합니다. 연결을 하고 교감신경 기둥이 우리 척추 마디를 타서 쭉 양쪽 따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비짝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보면 그게 노란 줄이 보입니다. 예. 그 요렇게 있고 그 척추신경 그 기둥에서 신경이 쭉 빠져나가는데 그게 우리 내장 전체로 나가 있습니다. 예. 그게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든지 굉장히 급한 사고 나면 배가 그냥 설사나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다들? 그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설사나는 이유가 이쪽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해갖고 이쪽을 자극해서 그런 겁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상황이 끝나면 곧장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되죠. 그때 부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이제 부교감신경은 7번 안면신경, 요거 침을 많이 분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9번 그 서린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9번 신경, 서린신경은 맛하고, 그 다음에 혈압하고,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 내부장기 시그널, 이 네 가지 다 처리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교감신경. 부교감 다시 하면 7번 신경, 9번 신경, 10번 신경인데 요 중에 특히 중요한 신경이 10번 신경입니다. 10번 신경이 몸 안에 전체 들어가고 우리가 흥분된 상태를 곧장 이렇게 다독거려 줍니다. 편안하도록. 그때 언제냐 하면 언제가 편합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쉬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소화한다 그러잖아요. 소화할 때 바로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이 창자나 위 이런 데 가서 맹활약을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주신경은 심장에 가서는 심장박동을 줄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미주신경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해버리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학자들이 놀랐던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죽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게 학술적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걸 극단적으로 가면 심장이 서서히 멎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화적으로 감정을 진화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 이 다세포 동물들이 그 감정의 진화 가장 뿌리는 뭐냐 하면 스탑하는 겁니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곤충에서부터 인간까지 위급한 상황이 다가가면 멈춥니다. 죽은 척 해버립니다. 우리 초등학교 기억납니까? 곰이 나타나면 딱 죽은 척 하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도 모든 동물은 첫 번째 생존 반응이 스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탑하는 게 유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먼저 주먹을 낸다든지 먼저 행동을 취하면 상대가 그걸 공격 유발 신호로 해석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스탑하는 게 지구상의 모든 다세포 동물의 첫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그럼 스탑을 한번 얼어붙으면 미주신경이 강하게 작동하면 초기 미주신경이 강하게 얼어붙어 버리고 나면 안전하긴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혹은 내보다 약한 거 있으면 접근을 해야 되잖아. 먹잇감을 접근해야 되는데 얼어붙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얼어붙는 게 해동하는 녹는 상태가 일어나요. 이게 또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얼어붙고 그 다음에 이게 녹았어요. 해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접근하고 회피가 가능해요. 근데 접근 회피도 엄밀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동등한 게 아닙니다. 뭐가 많으냐 하면 해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진화적으로 우리 포유동물이 4,000종이 넘습니다. 그중에 포유동물 4,000종 중에 접근을 맹렬하게 하는 종이 맹수들입니다. 맞죠? 맹수들, 그러니까 식육류라 그러는데 식육목에 해당되는 동물은 몇 종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객가동물, 늑대, 이리, 여우, 객가동물. 두 번째가 뭐냐면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고양이과 동물에서 사자,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요 몇 종류를 제외하고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 동물들은 피식자들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도 위로 올라가면 600만 년 전에 침판지 갈라져가 이까지 늘어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우리는 피식자였습니다. 도망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게 200만 년 전쯤에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우리는 맹수를 접근은 못해도 후쳐낼 수는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6만 년쯤 하고 활을 발명하면서부터 사냥에 나갔지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접근 회피 반응에서도 압도적인 많은 게 회피입니다. 그래서 시험 앞둔 사람은 설사나든지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자리 가면 사람이 얼어붙잖아요. 됐죠? 얼어붙기 회피 반응은 항상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것도 일종의 회피 반응으로 보시면 돼요. 사회적 회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한 7대3 정도로 회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피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물의 회피 반응이 많은 동물을 나열해 보면 토끼 하면 생각해보세요. 산토끼. 근처 못 갑니다. 도망갑니다. 노루 하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산에 가서 노루를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건너 산 능성이에 한 500m 떨어진 데 노루를 봤어요, 제가. 500m 떨어져도 도망을 가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가 우리 인간 사이에 다 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부장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예, 말 던지고. 그러면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회피 반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동물은 편안해하는 안전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거리가 가까워야 적어도 한 10m 안에 안전거리가 돼야 사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끼나 노루가 사회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야생동물은 의외로 사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늑대나 들소들이 무리를 지어가 사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하고. 결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미주신경이 굉장히 발달하면 다시 돌아서 해피 반응이잖아요. 접근은 교감이고 이게 안전모드 이렇게 하는 거는 부교감 쪽입니다. 그러면 해피 반응이 더 강하면 뭉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피 반응 쪽으로 가는 거는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겁니다. 위기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도미넌트해지면 우리가 뭉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모험심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진취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물에서는 아직 그렇습니다. 동물은 가까이 가면 도망을 갑니다. 위험하면 끊임없이 도망가니까 우리가 동물원에 우리의 사자나 맹수를 가다 놓으면 하는 역할이 모든 동물이 하는 역할이 끊임없이 맴돕니다. 막 다니잖아요. 교감신경이 강해지면, 부교감신경, 미신경 강해지면 스탑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해피입니다. 스탑이. 극단적으로 가면. 그러면 접근을 하려면 새로운 신경이 진화돼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에서 굉장히 강하게 진화됐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주신경 중에 일부가 교감신경, 심장으로 하는 교감신경을 너무 강하게 박동하는 걸 적당하게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가 코너링을 할 때 제어 장치가 강하면, 브레이크가 강하면 제어 반경이 커지겠죠. 브레이크가 약하면 빠른 속도로 달리면 제어할 수 있는 반경이 짧아지겠죠. 바로 동물은 그 상태입니다. 제어하는
두 번째 진화된 미주신경, 그걸 배쪽 미주신경이라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쪽 미주신경이 이 제어하는 역할이 동물한테 좀 낮으면 행동 반경이 좁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환경에서만 삽니다. 됐죠? 토끼나 노루는 가는 길만 갑니다. 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아침에 나오면 오줌을 찍찍 사잖아요. 그 환경 내가 자기 영역이라고 그 좁은 영역을 울타리 치는 겁니다. 간단히 심리적으로. 오케이 됐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려면 행동 반경이 커야 돼요. 됐죠? 그럼 행동 반경이 크면 그 제어하려면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그걸 이제 최근에 이쪽 하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베이갈 브레이크라 그래요. 그 베이갈 브레이크가 뭐냐 하면 속도가 빠르고 행동이 빠른데도 이걸 빨리빨리 제어해 주니까 우리는 행동 반경이 넓게 인터액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그 배쪽 미주신경이 하는 역할을 봤더니 그 배쪽 미주신경을 요즘 뭐라 부르느냐 하면 앰비기어스 그 너버라 그래요. 누클레어스. 그러니까 애매핵. 이름이 그렇게 너무 어려워갖고 그쪽도 해보는 사람 애매하다 해서 애매핵 혹은 의문핵 하는데 그 의문핵 혹은 애매핵이라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그 핵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보컬,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쪽을 라링지알, 후두라 그러는데 후두 요 갑상연골 요 밑에 가락지 연골 있잖아요. 가락지 연골, 갑상연골 만져지는데 그 속에 성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리테노이드라는 연골이 있습니다. 요쪽을 관장하는 신경이 그 나링지알이라 그러는데 후두 신경인데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배쪽 미주신경에서 파생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회를 구성하고 그 불안한 감정을 이기면서 사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쪽 목소리 다시 말하면 언어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됐죠? 언어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언어를 상정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언어가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말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넘어서도 이렇게 연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전부 다 말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우리 감정의 진화는 기본이 접근하고 회피라는 거예요. 그럼 원초적 상태는 스탑입니다. 스탑에서 두 번째 상태가 접근하고 회피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회피가 많다는 거예요. 회피만 있으면 우리는 뭉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물은 그래서 뭉쳐 살기 어려워요. 인간은 뭉쳐 살게 됐잖아요. 사회를 구성하게 됐잖아요. 그 진화적 원동력이 뭐냐 하면 모일 수 있도록, 인터액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불안정 요소를 낮춰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낮춰주는데 1등 공신이 뭐냐 하면 언어입니다. 말을 통해서 인터액션을 하게 되면서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모든 게 이제 척추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강의했는 내용인데 저 척추신경에 보시면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쭉 나와 있는 게 통증이나 압력, 온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온도, 찼거나 덥거나,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촉각입니다. 요 정보를 지금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내장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장으로도 갑니다. 척추신경이. 그래서 저기 전부 다 위로 올라갑니다. 예, 브레인 위로 올라가고.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저기 척추가 보이죠? 근데 옆으로 나가 있죠? 예,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겁니다. 저게 척추 등 쪽으로 들어오는 신경입니다. 저게 온도,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촉각. 요게 처리하는 게 척추 단면에 한 3분의 1이 그 섬유가 지나갑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쪽을 뭐냐면 도잘 루트 강갈리온이라 그럽니다. 자, 좀 전에 그렸던 그 그림이 저 도잘 루트 강갈리온 들어가는 시그널들입니다. 자, 브레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저 오른쪽 빨간 그림을 보시면 옆으로 막 나와 있죠. 저게 이제 내장까지 다 들어가는 그겁니다. 예. 저 밑에 굉장히 말총처럼 돼 있죠. 저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방광, 성기 이쪽으로, 예, 이거 사크랄이라는데 이쪽으로 관장을 합니다. 그건 부교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소변 볼 때 급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부교감이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교감 열어줘야 됩니다. 요 부교감 있고 이 가운데는 부교감
다 뭐에 해당되면 미주신경이 다 그 역할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장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시그널은 혈류로 타고 옵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농도, 글루코스, 그 다음에 코르티졸, 그 다음에 pH값, 양성자 농도, 이런 모든 생존에 필요한 정보값이 피혈장이라 그러잖아요. 혈장 속에 녹아서 전신을 1분에 한 번씩 돌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 모든 장기의 상태는 혈액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정보를 어디서 하냐 하면 저 그림에 보시면 경동맥이라고 있습니다. 화나면 막 목 줄 때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경동맥 갈라지는데 그 벽시만한 거 있습니다. 요거에 화살표 있죠? 저게 한 7mm쯤 됩니다. 저 센터 속에 신경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9번 신경이 들어가갖고 저걸 카로티드 바디라고 그러는데 경동맥 소체라고 하는데 그쪽에 신경이 들어가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모든 화학적 분자의 상태를,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 값을 갖고 우리가 심장 박동하고 호흡 레이트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도 의식을 못 합니다. 의식을 못 하는데 말하다가 화가 나면 저 목소리가 빨리죠. 숨이 가빠지죠. 심장이 빨리 뛰죠. 우리 의식 못 하잖아요. 그 짧은 10초 내로 일어나 버립니다. 10초 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감정이 왜 어려우냐 하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혈관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저거 그냥 논문 보여드리겠습니다. 혈관이 하는 게 저쪽에 보시면 두 개 있는 게 시냅스입니다. 신경하고 신경에서 나오는 글루타메이트가 성상체포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복잡한 생화학작용을 거쳐갖고 혈관을 조절합니다. 혈관 사이즈를. 한 번도 의식 못합니다. 조절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조절하는 혈관이 동맥 중에 세동맥을 조절합니다. 요 세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신에 모세혈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을 저서 조절해버립니다. 근데 저게 누가 조절하는 출발점이 신경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신경이 쓰이면 얼굴이 붉게 되잖아요. 화가 나면. 그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있는 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쪽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쪽에서.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게 미주신경입니다. 리얼로 데이터를 보시면 화살표 있죠. 저 가장 큰 쪽이 저거 보면 그 미주신경 핵입니다. 그 미주신경 핵이 그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미주신경 실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척수하고 저쪽에 쭉 신경이 나가 있잖아요. 저게 우리가 예를 들면 염산 같은 거 만진다든지 화학 물질 만진다든지 그 다음에 차가운 거 만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모든 게 저렇게 척수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 그림을 제가 다시 요약의 그림인데 쾌감하고 통증 있잖아요. 저게 접근하고 회피입니다. 세포 반응에서 접근하고 그 쾌감하고 통증이 그 다음에 뭐냐면 충동하고 동기로 바뀝니다. 그게 위로 올라가서 배경정서, 그 다음에 기본정서, 그러니까 화내고 슬퍼하고 이런 기본정서, 배경정서, 그 다음에 사회적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감에 자꾸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창자 속에서 일어나는 걸 바탕으로 사고한다는 생각 봅니다. 다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도표인데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호흡하는 이게 저 까만 가운데 있는 게 행경막입니다. 행경막은 우리가 숨의 거의 한 70%가 행경막이 담당합니다. 행경막에 들어가는 게 C3, C4, C5라는 신경이 척추에서 나가서 행경막을 움직여갖고 덜숨, 날숨이 거의 한 70%가 져서 관장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거 거의 무의식적으로 항상 작동하고 있죠. 예. 그거에 따라서, 산소가 들어온 양이 결정이 되고, 심장 박동이 결정되고, 전부 다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식하는 상태에서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혈관도 보시면 이 브레인 안에 들어간 혈관이 혈관 주위로 얇은 물길이 생깁니다. 이거 최근에 굉장히 핫 이슈인데 저렇게 생겨서 우리가 밤에 잘 때 이 브레인 사이즈가 살짝 이렇게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틈새로 그 내척석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스텔라 그 액이 있는데 그 핵하고 해서 우리가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인 게 씻어내는 거. 그 작용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혈관, 브레인은 혈관 사이즈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호흡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카로티드 바디하고 그 심장에서 나는 대동맥에 또 미주신경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항상 잽니다. 우리 안에서 혈압을 항상 재는데 우리는 의식을 못 해요.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추상적 사고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그 감정을 한 30년 연구한 전문가가 그 사람 이 분야의 논문을 한 100편 이상 썼는 대가인데 그분이 감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서 처음 알게 된 게 뭐냐면 감정은 우리 모든 인류가 감정을 제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공적으로 한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엉뚱한 방향을 봤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감정은 기술적 문제라는 겁니다. 감정을 제어하기 필요해서는 사실은 초시계하고 온도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찰나적으로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순간 늦어버린 거예요. 불이 붙으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이 딱 붙는 순간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감정은 사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기술의 대상입니다. 기술의 대상이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훈련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감정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을 측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온도계입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겨드랑이에 딱 땀이 맺히면 내가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했구나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체 구조를 하게 됩니다. 저쪽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뇌관에서. 제가 몇 년 동안 강의하는 내용인데 저쪽에서 일어나는 단계를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저게 뭐냐면 전부 다 사실은 감정에 링크됩니다. 자, 그래서 저걸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도표인데 감정 조절의 사각형. 예. 첫 번째, 감정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보조 스님의 진심직설에서 그걸 각찰이하죠. 무신공부 10단계에서 각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후혈, 놓아버리라 이렇게 하죠. 참 대단한 그 방법론인데 지금 맞습니다.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알아차리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그래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알아차리면 무조건 스탑해야 돼요. 플러그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플러그를 뽑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딱 알아차리면 현재 하나 둘 셋 해라 뭐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게 다 순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곧장 알아차렸으면 자동적으로 긴 호흡을 들숨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긴 날숨이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우리가 감정이 격해졌다는 것은 교감이 너무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교감의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소방대가 부교감입니다. 그 부교감의 대장이 누구냐면 미주신경이고 미주신경이 언제 가을 작동하느냐 하면 내일숨 때 우리가 위험할 때 후 하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진화된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걸 감정 격할 때 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계층 중에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굉장히 오래 살고 동안을 많이 유지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 왜 그러냐면 노래라든지 우리 말은 내일숨에서 하잖아요. 근데 노래는 내일숨을 특히 길게 내는 겁니다. 모음 위주로. 그렇게 감정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감이, 미주신경이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네, 수명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류학입니다. 자, 감정을 조절하는, 이 브레인을 써서 감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 하면 감정이 일어나고 이제 딱 전면전을 할 때 내가 일어나는 감정에 레벨을 붙여보시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뭐 비열한 감정, 요거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감정이라고 레벨을 딱 언어로 표시하면 그게 명확해집니다. 언어로 표시하면 여기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자기가 그동안 학습한 거 링크 때문에 효과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분류하기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게 왜 효과적이냐 하면 특히 우리의 일생은 자기하고 가까운 한 4-5명의 사람하고 결정납니다. 부부나 친구나 애인이잖아요. 자기 일생을 보내는 거는 사실은 그 4-5명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부부 사이는 표정으로 하잖아요. 말로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싸우면 뭐 특히 여성분들 그걸 말로 해야 알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전달은 80%가 비언어적으로 합니다. 맞죠? 근데 80% 비언어적으로 해갖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20%가 적은 게 아닙니다.
자, 자녀 교육 문제나 그다음에 뭐 재산 문제나 뭐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거는 얼굴 표정으로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됐죠? 그때 그 20% 해당되는 건 반드시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관찰해 봤더니 모든 게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전화 통화 때 말 하잖아요. 그 전화 통화에서 말 싸움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남자 여자가 하는 책략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통화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격한 일이 벌어졌어요.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말을 통화를 할 때 첫 단계로 서로 사실 단계를 먼저 말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이. 그럼 사실 단계끼리는 충돌을 안 해요. 감정이 배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말싸움이 왜 일어났냐면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듣는 사람은 감정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가 사실 단계로 늘어왔어. 이렇게 해야 돼요. 감정 단계로 올라갈 때는 두 사람이 합의하고 올라가야 돼요. 합의하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사실만 이야기인데 저 사람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사실 단계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정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걸 프로토콜을 맞춘다 그래요. 제가 통신 쪽으로 반도체 통신 쪽으로 레이저 다이오드를 한 20년 전 연구를 했거든요. 그 이제 통신 쪽 하는 사람은 명확해요. 반드시 그 프로토콜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정보를 전달하면 그 정보를 받았다는 그 확인 메시지를 내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 사실관계에서 그렇게 해요. 통신에서는. 근데 우리 인간의 통신에서는 그걸 안 하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감정 단계에 올라갔을 때는 모든 걸 털어놔야 돼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의미 단계입니다. 감정 단계에서 수습이 되면 자동으로 의미 단계에 올라가요. 의미 단계에 올라가면 다 서로 화해를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싸움, 거기 이제 결론이 뭐냐면 한참 싸우고 나서 한참 울고 났더니 싸우고 났더니 같은 의견이었네라는 거 확인한 적 있죠. 그 왜 그러냐 하면 감정 단계하고 사실 단계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단계끼리 이야기를 하고 감정 단계끼리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하고 어떤 명상이나 이런 것보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초시계, 그 다음에 온도계. 왜냐하면 감정은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연을 통해서 감정과 뇌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강의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언어에 대한 거죠. 네. 결국은 언어도 감정을 말로 표출하는 과정이 핵심이거든요.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어와 뇌의 관계, 다음 주 강의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다락방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